화물연대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됐고 금호타이어 공장도 가동을 30% 줄였습니다. 오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무등산엔 첫 상고대가 폈고 대형 고드름도 맺혔습니다. 무등산이 은빛 겨울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나눔이 쌓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광주와 전남에 세워졌습니다. 여야가 이재명표, 윤석열표 예산으로 대립하는 데다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이슈에 파행을 겪으면서 증액시켜야 할 지역 혈안 사업 예산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됐고 금호타이어 공장은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추 산업에도 하나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닷새 전부터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며 인테리어와 전기, 설비 등 내부 작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정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죠. 타설하고 그다음 목수도 또 일을 해야 되고 철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정들은 대학원 일을 안 하고 있죠. 시멘트 부족으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광주 전남 지역 상당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도 고무 등 원재료의 반입 중단과 재고 위기로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금호타이어는 하루 생산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완성차 제조사의 타이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역시 완성차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맡겨 차고지나 물류센터로 개별 운송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며 지역 경제까지 멈춰서는 모양새지만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총력 투쟁을 다짐해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철도공사 노사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호남선과 전라선의 40%가량이 감축 운행에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필수 인력 1,000명을 제외하고 1,000명가량이 파업에 나설 걸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 오전 9시부터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 운행이 평소 대비 KTX 68%, 일반 열차 61%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KTX 예매 승객들에게는 열차 운행 취소 가능성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통보했으며 예약한 열차가 운행을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노조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무등산엔 첫 상고대가 찾아왔고 대형 고드름도 맺혔습니다. 은빛 겨울옷을 꺼내 입은 무등산 풍광을 구영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등산 정상 나뭇가지마다 새하얗게 내려앉은 서리꽃. 은백의 산수화가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무등산 정상부에 올겨울 첫 상고대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야만 만날 수 있는 명물로 지난해보다 21일이나 늦게 피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고대가 제대로 와가지고 어제 같은 건 절경이었는데 오늘 9시경에서부터 10시 사이에 마치 그 빵에 설탕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주 이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등산 능선에 자리 잡은 바위에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깎아낸 갖가지 형상의 고드름은 얼음 조각 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산등성이 바위마다 이렇게 거대 고드름이 맺히며 겨울사는 위용을 뽐냈습니다. 탐방객들은 자연이 빚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이렇게 좀 얼음이 생겼구만. 좀 이렇게 얼음도 있고 헐거라고 왔지. 근데 기분이 좋구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곳곳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최저 기온은 광주가 영하 2.5도,
나주 영하 2.5도, 목포가 영하 2.2도 등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2일까지 이어져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12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3일부터는 좀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을 고비로 날이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나눔이 쌓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연말을 맞았지만 광주의 한 양로시설이 썰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고 후원금 역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외부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에서 멀어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움들이 알려지는 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연말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광주와 전남에 세워졌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광주는 48억 4천만 원, 전남은 99억 2천만 원입니다. 특히 이제 난방비나 김장김치 등 이제 물가가 올라서 오늘 같은 추운 날에도 난방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광주 시민들의 나눔 참여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 등이 올해 첫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북구청 등 각 지자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기탁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당국이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걸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모금 활동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ARS 전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00도를 돌파했는데 올해도 지역민들의 나눔 행렬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가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5년 완공됩니다. 문체부와 광주시, 시도민 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보건협의회는 오늘 광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보고회를 열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가량 증액된 49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 건물은 본관과 별관, 회의실, 상무관 등 6개 동입니다. 복원된 건물 내부에는 1980년 당시 상황과 자료를 본관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해낼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옛 한국실리콘 공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 2달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옛 한국실리콘 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에 남아있던 인화성 유독물질이 진공 흡입 차량에 빨려 들어가면서 불이 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해 금호 PMB와 한 철거업체가 낙찰을 받은 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지난 10월에도 탱크 폭발로 유독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 환경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여수산단 금호 석유화학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박찬구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열교환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여천 NCC. 폭발의 충격으로 현장에 있던 직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금호석유화학에서 일어난 폭발도 이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정신 못 올라오는데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막 쿵탕쿵탕하고.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아 출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겁나요. 이제 공장 설비도 옆에 근처에 가기가 무섭네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박창구 회장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안전환경 중심의 ESG 경영이 헛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조작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에 비협조적이고 잇따른 가스 누출과 폭발 사고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유독 금호소교화학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실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안전 환경을 도외시하고 있는 박 회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을 어떻게 피해 나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 10년 사이 여수한단 금호 계열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5건으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박창구 회장이 기업 경영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안전 환경은 그저 보여주기식, 허울 좋은 고해에 그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여야가 이재명표, 윤석열표 예산으로 대립하면서 국회 예산심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이슈가 예산 전국을 뒤덮으면서 증액시켜야 할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100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 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습니다.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 설립 사업 등입니다. 예결 소위에서도 감액 심의가 전혀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증액 심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어등대교 교량 이음새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하루 종일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늘 오전 8시쯤 서구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광산구 방향으로 가는 어등대교에서 교량을 잇는 신축 이음 장치가 일부 떨어져 나가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 늦게까지 편도 3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어등대교에서 신축 이음 장치를 고정하는 콘크리트가 파손돼 차로 통제와 복구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불이 난 폐선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해남군 문내면의 한 다리 밑에 있던 폐선박에서 불이 났고 그 폐선박 안에서 불에 탄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남경찰서는 폐선박이 2, 3년간 방치됐던 걸로 추정했으며 현장에서는 라면 봉지와 번호 등 취사를 했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평군을 광주시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군공항 이전 문제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군공항 문제를 원활하게 푸는 것이 먼저라며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 문제는 한평 군민뿐 아니라 전남도민 전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은 한평의 광주 편입 주장을 논의하다 보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호남사랑장학회가 지역 학생 30명에게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호남사랑장학회는 오늘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뛰어난 학업 성적을 내고 있는 광주 전남 초중고 대학생 30명에게 모두 2,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호남사랑장학회는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기관들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과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구매에 나섭니다.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문화재단 등 도산하 유관기관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초청해 설명회와 1:1 구매 상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는 올해부터 산하 출연기관들로 확대됐고 업체들의 참여폭도 종전 소모품 위주에서 벗어나 전기기계 관급자재, 각종 서비스, 용역 업체들까지 넓혔습니다.